안녕하세요. 인생 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상수역의 서강플러스 치과 은종현 대표원장님 모시고 치과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년 동안 상수역 한자리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은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훨씬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요즘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나요? 치과 의사들이 좋은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쌉니다. 그리고 원장님, 혹시 요즘에 회식 많이 하시나요? 회식은 직원들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네. 그냥 술자리도 갖고 뭐 고기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저는 회식도 많이 하고 고기도 많이 먹는 편인데 40대가 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치주염하고 심혈관 질환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원장님? 저도 참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니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치주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치주질환이 심혈관 질환, 예를 들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치주질환이 심한 경우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치과과학회는 치주질환과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심혈관 질환과 치주 질환의 발병률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발병 기준으로는 치주 질환에 이완된 염증 상태가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치주 질환을 치료를 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고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최신의 치과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치주 질환은 실제로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환자 스스로의 관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치과 진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아시다시피 그냥 약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치료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치주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치과에서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보면 낮은 것부터 스케일링, 치간혈택술, 치은연화 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이 있습니다. 치아에 붙어있는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고요. 치아 주변의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끔 보다 보면 치주 질환에 심하게 이완된 환자들을 보면 골소실이나 치조골의 소실이나 치주 조직의 소실이 일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재생해주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신적 항생제 투여는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치주 질환에 이완된 경우에는 통증이 있어 증상 완화나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항생제 투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소적인 약물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치주 질환에 이완되면 치주 조직과 치아 사이에 주머니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주머니에는 전신적인 약물 투여로 항생제가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사 형태로 직접적으로 항생제나 항균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으실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성적인 질환에서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우선 내원했을 때
여러 가지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요. 칫솔로만이 아닌 치실, 시간 칫솔 등 다른 구강 위생용품들을 사용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들을 선택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주체는 자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과는 환자분들 스스로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주체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원장님 좀 특별한 부분, 진료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칫솔질부터 가장 먼저 안내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칫솔질을 가장 먼저 설명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제가 확인을 한 후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모든 의사는 치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의사들은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과 질환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칫솔질만큼 치과에서 잘할 수 있는 것과 환자분들의 동의를 얻기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꼭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오시면 구강 건강 관리를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환자분이 안 되는 데가 어딘지 보여주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꼭 설명해 주는 편입니다. 저는 관리가 안 되신 분들에 한해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듣고 나시면 다음번에 올 때 보면 깨끗해지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을 잊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주 질환으로 주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50, 60대 분들, 특히 60대 여성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보통 남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쉽게도 남성분들이 관리를 여성분들보다 아무래도 덜 하시는 것 같고요. 잘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회식 부분이나 음주, 고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심혈관 질환과 치주 질환의 아까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다 보니 남성분들 연세가 50, 60대에 지나신 남성분들에서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흡연도 연관성이 좀 크겠네요, 원장님. 흡연도 연관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흡연은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성분들은 이거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될까요, 원장님? 그거 다 하고도 치주 질환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적당히 조율을 해서 하는 건데 모든 거를 다 끊으라고 말을 못합니다. 저도 물론 환자분들 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흡연도 좀 줄여라, 저희 금연 치료도 한다 그러고 있지만 사실 저도 담배를 핍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칫솔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건강관리.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주질환에 이완된 환자분들한테는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실, 다른 구강위생용품, 치간칫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실제로 사용법을 보여드리고 해보시게 하고 그런 진행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금연 치료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까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인데 금연 치료를 받으러 오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약물을 드시고 금연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처방을 해준다는 말씀. 약 처방과 진단하고 저희가 이제 어려운 점 스스로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어려운 점 애로사항 같은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방법과 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저도 금연에 성공을 했다 다시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흡연의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에선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바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말고 회식을 하시죠. 아유, 그럼 저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네.